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국악학원과 함께 진행을 하는 고입 자소서와 면접, 오늘은 세 번째 시간 지원 동기와 계획입니다. 첫 시간에 일단 인성 문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시간에 이제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파트 3죠. 네, 마지막 요 부분까지 하면 자소서가 전체로 완성이 될 텐데 우선 이제 지원 동기와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이제 가장 뒤로 돌린 이유는 뭐 마지막까지 해당 학교, 어느 학교 갈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뒤로 돌렸고요. 뭐 기본적으로 혹시 아직도 결정을 안 하셨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요령은 공통된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PPT가 넘어가죠. 네, 예, 저의 간단한 학력사항과 사회 관련 이력이고요. 예, 저는 주로 중3부터 고3들,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제가 입시를 치렀던 친구들이 로스쿨도 가고 이제 이렇게들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면접, 자기소개서, 그리고 이제 컨설팅 등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뭐그 대입 같은 경우는 한 200명 안팎, 고입 같은 경우는 한 100여 명 정도씩 학생들을 만나고 있고요. 이제 거기서 축적된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통해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설명에는 고입, 자기소개서와 면접에 관련된 걸 셋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마지막인 지원 동기와 학업 계획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얘기는 크게 이런 겁니다. 일단 고입 자기소개서 개괄이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매 시간 좀 반복이 됩니다. 자기소개서가 어떻게 생겼고 뭘 써야 되고 전반적인 말씀은 오늘 또 좀 드릴 거고요. 오늘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죄송합니다. 늦게 들어오신 분들도 있어서 좀 입장을 시켜드리고 가겠습니다. 오늘 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 지원 동기.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왜 이 학교인가를 써야겠죠. 그리고 혹시 이제 학과나 뭐 전공어 같은 거죠, 외고에서 이런 게 있는 학교들은 왜 그 전공을 하려고 하는지, 왜 그 계열을 쓰는지 등등 있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계획은 크게 두 가지로 학업 계획과 진로 계획 정도로 구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네 가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마지막 준비하고 있는 파이널 프로그램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그 영상 자체는 두각을 통해서 또 받아보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실시간으로 뭔가 질의응답을 하는 건 요 라이브에서만 가능한 거니까 채팅창으로 혹은 이제 좀 프라이버시가 걱정되시면 DM으로 주시면 제가 최대한 보장을 하면서 구두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고입 자소서 개괄입니다. 요거는 이제 사실은 세 번째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특정 교과 공부한 이야기와 심화 프로젝트, 요게 이제 소위 말해서 자기주도 학습 문항에 들어가게 되고요. 뭐 좀 디테일하게 쓸 경우에는 두 개 정도. 그리고 이제 요즘 800, 400요 글자 수는 이제 전사고랑 특목고에 맞춰져 있는데 광역 자사고를 쓰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세 개까지 쓰기가 좀 부족하죠. 그래서 두 개 정도. 근데 이제 특목 자사를 가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세 개까지도 한번 써볼 만합니다. 그다음에 일단 오늘 말씀드린 동기 플러스 계획, 요게 이제 뭐 400으로 되어 있지만 학교 따라서 350일 수도 있고 특별히 제한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용자 약간 편의상 보여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인성문항, 뭐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뭐 규칙 준수 관계 지향성 이런 것들이 써 있지만 크게 봤을 때 배려와 나눔으로 구분되는 이타성, 협력과 갈등 관리로 구분되는 아, 리더십 정도로 해서 하나, 둘 정도 쓰게 됩니다. 예비 아이템,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자기주도 학습 쪽을 좀 보충을 해주거나 아니면 실제로 자기소개서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좀 면접에 대비해서 책에 근거는 이제 한두 개 정도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템들을 정한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일단 스토리텔링, 그래서 에피소드, 과정, 변화의 구조를 짜게 됩니다. 자, 요거 계속 지금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그럼 자소서 문항 예시를 보겠습니다. 학교마다 다 자소서 문항이 다르던데 저렇게 러프하게 정리를 해도 되는 것인가? 네, 됩니다. 왜 되는지 보여드리면 자, 요거는 이제 실제로 고등학교 그 하나고죠. 하나고 걸 가지고 와봤는데 자, 보시면 본인이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학습해온 과정과 가장 느낀 점 이게 이제 자기주도 학습 문항이고요. 본교의 권학 이념과 연계 하나고등학교에 관심 없게 동기, 지원 동기죠. 고등학교 입학 후 자기주도적으로 본인의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활동 계획 및 고등학교 졸업 진로 계획. 그래서 이제 이게 소위 그 계획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진짜 계획이죠, 계획. 들어와서 어떻게 하겠다, 졸업 후에 뭘 하겠다. 그다음에 본인의 인성, 배려와 나눔, 협력, 타인 존중, 규칙 준수 나타낼 수 있는 개인적 경험 및 배우고 느낀 점. 이게 이제 인성문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세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지금 2번, 3번 좀 쪼개놓은 겁니다. 동기화 계획으로. 자, 그럼 다른 학교는 어떠냐? 이제 웨드북 거 가지고 왔습니다. 역시 여기 1,500자짜리인데 여기는 두 개로 보이죠. 하지만 이제 보시면
본인이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학습해온 과정과 그 과정에서 느꼈던 점, 여기까지가 뭡니까? 자기주도 학습이죠. 즉, 하나고로 치면 뭐가 돼요? 동그라미 1번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 권학이념과 연계해 용인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설고등학교 해당 과정에 지원하게 동기죠. 고등학교 입학 후 자기 주도적으로 본인의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활동 계획, 진로 계획. 이게 뭐가 됩니까? 그러면 지금 요 하나고로 치면 2번, 3번이 다 섞여 있는 거죠. 즉 의대부고의 첫 번째 동그라미는 하나고로 치자면 1, 2, 3번이 다 뭉쳐 있는 겁니다. 다음 본인의 인성. 이거 오늘 인성문 하나 따로 나와 있죠. 그러면 앞에 하나고로 치면 몇 번? 4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본인의 인성, 배려, 나눔, 협력, 타인 존중, 구축에서 나타낼 수 있는 개인적 경험을 이를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십시오. 그래서 뭐 이거는 두 개처럼 보이고 앞에 건 네 개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써야 되는 요소들은 기본적으로 같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론 뭐 이제 예외적으로 상상고처럼 뭐 또 다른 형태의 자소서가 나온 학교도 일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지금 보시는 유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외대국어에서 준 자소서 작성 가이드입니다. 몇 년째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해당되는 내용들은 잘 좀 읽어보시고 이제 제가 다시 하나 설명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요 부분 좀 설명드리고 있는데 여기 이제 보면 지원하는 학교에 대해서 정확히 알자. 그래서 일단 지원 동기를 쓰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지원 학교의 정원 걸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이제 그냥 단순히 내가 하고 싶다가 아니라 정말 우리 학교를 잘 알고 오는 곳인가 좀 보여줘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마지막 부분 때문에 제가 갖고 왔는데 지원 동기나 앞으로의 계획이 전체 글을 구성하기 위해 필요는 하나 이 부분보다는 자기주도 학습 과정과 관련된 학업 지원자의 학업적 역량을 드러내는 게 더욱 중요합니다. 이제 글자 수가 뚜렷이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을 때, 그다음에 우선순위가 주어지지 않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사실은 지원 동기가 계획 쓰는 걸 가장 어려워하긴 하거든요. 해당 학교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근데 물론 그걸 쓰긴 써야겠으나 그보다는 어쨌든 자기를 소개하는 데도 초점을 맞출 필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인성 관련된 내용 이거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소. 그럼 이제 전사고만 그런 거 아니냐, 특목고만 그런 거 아니냐고 하셔서 여기도 이제 제가 휘문고 걸 하나 좀 가지고 와봤어요. 자, 휘문고 보시면 자기주도 학습 과정 나와 있죠. 지원 동기 및 계획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인성 요소 나와 있고, 그러니까 이 써야 될 것들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원 동기 및 진로 계획이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본교의 권학 이념과 연계해 이런 요구가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자꾸 뭐 인재상 권학 이념을 자꾸 찾아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휘문고의 자소서 주의 사항이고요. 뭐 지금은 다 이미 요강이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뭐 휘문고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가서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스토리텔링이란 뭐냐? 일단 동기화 계획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스토리텔링이 가장 약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는 아무래도 자기가 과거에 했던 일을 여기 쓰기보다는 앞으로 할 일, 혹은 이제 현재에 대해서 쓰기 때문에 스토리텔링은 어쨌든 첫 문단 자체가, 첫 출발 자체가 이제 육하 원칙으로 되는 그런 과거형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동기 계획은 이런 부분 좀 약화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써야 할 핵심적인 요소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 지원 동기 쪽에서는 왜 이 고교인지를 말해줘야겠죠. 그러니까 이 수많은 고등학교는 왜 내가 굳이 여기를 와야 되느냐. 그러면 이 당연히 권한 이념과 연계해서 본인의 매력을 어필하는 방법, 이건 이미 얘기가 수없이 나온 매뉴얼이 있으니까 제가 이 부분을 좀 생략을 하고요.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인 게, 권학 이념은 그냥 학교를 블라인드 해놓고 보면 사실 잘 구분이 안 됩니다. 특히 이제 뭐 약간 비슷한 타입의 학교도 있잖아요. 이런 외고. 그럼 이제 이런 대일 외고와 뭐 한영 외고, 명도 외고의 권학 이념이 그렇게 뚜렷이 구분이 되느냐. 그다음에 국제고에서 이게 뚜렷이 구분이 되느냐. 아니 뭐 광자고에서 구분이 잘 안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더구나 그걸 본인 특성과 연결 지을 때.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같이 병행해서 방향을 잡아보자고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첫 번째는 롤 모델. 너는 왜 굳이 A고기에 와야 되느냐? 나는 누구처럼 되고 싶은데 내 롤모델이 누군데 그 사람이 이 A 고교를 나왔다. 그럼 이제 좀 더 내가 직접 여겨야 될 이유가 생기는 거죠. 그럼 두 번째는 이 학교만의 뭔가 특별한 특정 프로그램, 뭐 동아리일 수도 있고요, 프로그램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거를 언급하는 방법을 추천을 하고
자, 요건 다 지금 5할입니다. 세 개 다 필요한 게 아니라 뭔가 셋 중에 하나 정도를 약간 걸어서 쓰자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아무래도 진학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는 이제 현실적으로 대학을 가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나는 상경계열을 가고 싶은데 이 학교가 상경계열 좀 진학 실적이 좋다라든지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좀 그래도 내가 성의 있게 알아보고 왔다는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특히 요거 생각보다 많이들 안 쓰고 빠뜨리는데 만일에 외고라면 이제 전공어들을 대부분 정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어, 뭐 이제 계열별로 뽑는 뭐 자연계열, 인문계열, 국제계열 있는 학교 중에서도 뭐 들어가서 정하는 학교도 있고 정하고 들어가는 학교도 있는데 그러면 나는 왜 자연계열인지 뭐 왜 인문사회 계열인지 왜 국제계열인지 이런 것들도 밝혀줄 필요가 있겠죠. 예, 그럼으로써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그 이제 여기서 가장 조심해야 할 건 뭐냐면 이게 그 심지어 로스쿨 가는 학생들한테도 대졸자한테도 드러나는 현상인데 내가 왜 이 학교를 선택했는지, 그게 나한테 어떻게 쓸모가 있는지 내가 중심이 돼야 돼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이제 아무래도 의뢰 입장이다 보니까 내가 이 학교에 얼마나 적당한 인재인지를 쓰거든요. 이거는 이 문제가 물어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학교가 왜 나를 뽑아야 하는지가 아니라 내가 왜 이 학교를 지원했는지를 여기 써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앵글이 그렇게 되는 거고요. 다음 계획입니다. 계획은 크게 두 개인데요. 학업 계획이 있고요. 학업 계획은 고교 3년 동안을 어떻게 보내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뭐 크게 나누면 일단 교과적인 면하고 비교과적인 면이 있을 수 있어요. 요건 이제 다시 뒤에 샘플을 통해서 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진로 계획 면에서는 역시 이건 이제 졸업 후 계획입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 내가 무슨 과에 가서 어떤 직업을 갖고 싶다. 근데 여기 주의하실 점은 뭐 여기 대학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뭐 서울대, 연세대, 카이스트 그게 중요하진 않고 일단 무슨 전공을 할지가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나온 것처럼 직업이나 직종을 갖겠다. 근데 학생들이 보통 이게 뭐가 되겠다는 걸 저희가 너무 강조를 하는데 어른들이 사실은 그거는 수단이잖아요. 목적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뭐 국제기구 직원이 되겠다, 국제기구에 가겠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국제기구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뭐 FAO에 가서 세계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것인지, 뭐 등등등 이런 식의 이제 목적이 사실은 나와야겠죠. 그래서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고 싶다의 구조로 되는 게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여기는 뭔가 스토리텔링으로 좀 짜임새 있는 구조라기보다는 약간은 충실히 리서치를 해서 그것이 적절하게 믹스가 되는 게 더 중요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실제로 한번 보죠. 샘플들입니다. 자, 땡땡고 1위 윤땡땡 동물의 롤 모델입니다. 토종 물리학 박사로서 하버드 의대 교수인 그의 과학자로 성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라는 인터뷰를 보고, 뭐 유세로 따지면 뭐 의사과학자 정도 되겠네요. 인터뷰를 보고 생명공학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나는 땡땡고를 택했어. 근데 이 학교 이기 윤땡땡이 내 롤모델이기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설득력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다음 두 번째 보겠습니다. 요거는 잠깐 보신 시간을 드릴게요. 그럼 밑줄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국제정치, 세계문제 이해관계 등 심화된 사회 공부와 이 학교에 기술되는 과목인가 봐요. 역사 세계사를 공부할 수 있는 자유로운 토론 수업이 가능하며 역사 동아리 땡땡땡, 미디어 동아리 땡땡 등 나의 꿈을 활발히 펼치는 계획 활활 동아리를 도울 수 있는 국제 땡땡 국제고에 지원을 했다. 그러니까 국제고가 물론 국제고는 이제 지역적으로 우리 동네 거밖에 못 가요라고 할 수도 있지만 선택의 여지가 있다는 가정에서 왜 그럼 거기 가야 되느냐? 나는 역사 동아리 땡땡, 미디어 동아리 땡땡 이런 수업들이 여기 개설되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설득을 하고 있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요, 이런 땡땡 외고에 가나 봐요. 근데 보면 지난 10년간 외교관을 가장 많이 배출했기 때문이다. 뭐 이런 게 좀 통계가 나오죠. 그래서 쭉 가면 뭐 이제 보면 졸업 후에는 이게 이제 진로계획에 해당하는 겁니다. 학업계획 이후 진로계획. 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을 정치외교학과를 공부해서 국제정치 공부하는 얘기죠. 외교에 대한 지식을 쌓고 미국과 중국에 유학을 가서 외교 관의 발판을 마련하고 싶다. 네. 뭐 나중에 이제 알겠죠. 두 군데 유학 가기도 힘들겠거나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는 졸업 후 계획, 어쨌든 정치외교학과에 가서 국제정치 공부하겠다 얘기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이제 HSK 같은 거 못하지 않아요? 라고 하는데, 뭐 못할 이유에 없겠죠. 여기 못 쓰는 거 아니라고 하시는데, HSK 5급을 땄다는 얘기는 여기 쓸 수 없죠. 하지만 본인이 앞으로 공부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상관없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여기 중요한 거는 10년간 외교관을 가장 매주했기 때문에 내가 외고가 많지만 굳이 이 땡땡 외고를 간다. 이제 어떤 그런 졸업 후 실적과 좀 관련 있는 얘기가 되겠죠. 진로 연관성입니다. 또 잠깐 보시죠. 자, 메디컬 계열 가는 친구들이 약간 고전적인 자소서입니다. 뭐 어쨌든 가족 구성원 중에 너무 아팠던 얘기를 이제 시작하는 경우는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것보다는 요 밑에 보시면 땡땡땡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템 프로그램을 통해 나노기술을 이용해 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스템도 이제 그 과학융합교육인데 이것도 이제 본인이 어떤 의도는 알겠으나 사실은 이거는 그렇게 잘 썼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겠죠. 왜냐하면 스템 프로그램은 사실은 꽤 많은 학교가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꼭 이 학교에 가야 되는 이유로서는 조금 부족하긴 한데 그래도 뭔가 좀 알아봤던 면에서는 뭐 이게 평가가 되는 건 아니지만 상중하 중에 중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잠깐 보시고요. 아니, 이런 게 조금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필터링이 필요한 샘플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진로 특강을 학교로 이제 이런 분들이 오셨던 모양인데, 사실은 중학교에서 이런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곳들은 사실 몇 군데 손으로 꼽히죠. 그래서, 일단 그것도 좀 걸리고, 두 번째는 과연 이런 내용을 아이들이 잘 알아들었을까? 내지는 이제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어디 영재원에서 한 건 아닐까라고 이제 의심을 불러오는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그리고 사실 뭐이 내용이 이제 지원 동기에서 결정적인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거르거나 고민하고 가셔야 되는 샘플로서 보여드렸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진학후 ARC, AP 프로그램 뭐 이런 거 보면 이제 중 어느 학교인지는 짐작은 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요새 어쨌든 뭐 메디컬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과들이 뭐 이제 각광을 받고는 있는데 그럼 이제 굳이 이제 뭐 그렇게 이제 뭐 그런 얘기들 보통 대학 갈 때 이건 사실 대학 그 면접 때 하던 얘기긴 한데 그래서 뭐 카이스트나 코스텍보다 왜 굳이 종합대학에 있는 엔지니어링을 가려고 하느냐 혹은 뭐 메디컬이 됐든 그렇게 얘기했을 때 보통 답하는 종합대학에 있는 교수들이 좋아하는 답이 이제 이 학교는 뭐 엔지니어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공계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 인문사회 계열도 있고 뭐 사회과학 계열도 있어서 그런 다양한 학제간 혹은 이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지원했습니다. 이유를 이제 저희가 모험 답안으로 얘기했던 적도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전상호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이과 친구들만 있는 거 아니라 특목영재관 다르게 이런 인문사회 계열 친구들과 같이 혹은 뭐 국제계열 친구들과 같이 공부할 수 있다면 매력적이다. 이런 것들을 좀 어필해 주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학교 프로그램을 언급을 했죠. 자, IB 프로그램 있는 학교는 뭐 사실 뭐 거의 손에 꼽죠. 뭐 경기외고, 이거 뭐 경기외고 아니면 이제 다른 뭐 대구외고 이제 이 정도인데,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IB 프로그램이 있어서 나는 이 학교에 오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어, 이게 제가 안 쓰는데 어느 분이 쓰실 수가 있나요? 잠시만요. 지우고 가겠습니다. 자, 다음에 어떤 동아리를 언급하는 경우 한번 보시죠. 이 친구는 이제 교육 동아리 땡땡땡땡을 언급했죠. 그래서 이거는 뭐 실제로 이 학생이 이 동아리에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인기 동아리면 이제 뭐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여기는 제 생각에는 이제 약간 최소한의 성의 표시예요. 그냥 막연히 뭐 이 고등학교가 좋다고 하니까 뭐 친한 선배가 갔으니까 혹은 부모님이 가면 좋아하실 것 같으니까 온 게 아니라 그래도 본인이 뭔가 찾아보고 알아보고 왔구나 정도의 좀 약간의 그런 성의 표시, 티를 낼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동아리 선행 활동하기 위해서 왔다. 또 입시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조금 동아리 쪽을 잡아본 샘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동아리네요.
이 부분에 보시면 국제사회와 환경 문제에서 갈등하기 중국어를 어려워 이제 이런 식으로 중국어 걸 많이 택한다면 내가 왜 굳이 다른 언어도 있는데 중국어과에 왔는지. 그러니까 이제 보통 애들한테 처음에 물어보면 뭐 외국어 같은 거 가는데 뭐 아직 안 정했어요부터 뭐 딴 과는 인기학과는 떨어질 것 같아서 이런 얘기를 나오는데 당연히 그런 얘기 자주 쓰실 수 없죠. 하지만 어쨌든 내가 왜 굳이 중국어과인지 뭐 독어과인지 일본어과인지 밝혀주셔야죠. 그다음에 또 보시면 땡땡땡의 과제 연구 프로그램을 통해 뭐 땡땡 고등학교일 것 같은데 어, 생분해 플라스틱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에서 배우고 또 지성과 독성은 동시에 주관 탱탱 학품 지성과 독성은 유학교의 인재상이겠죠, 그죠? 진로에 필요한 역량을 키워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여기를 갈 것이다. 어쨌든 여기서는 이 학교 과제 연구 프로그램을 본인이 굳이 택한 이유로 밝힌 것이죠. 다음. 자, 그래서 이게 몰드쉐 보시면 제가 이런 것 때문에 약간 그 권학 이념 이런 게 걸리는 거예요. 인성, 자율성, 창의성 교육으로 세계 경영 인재를 양성하는 이런 식으로 코테이션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중학생들이 쓰게 되면 그래서 저는 이거 그렇게 네 좋은 것 같지는 않아서 어쨌든 조금 다른 방향으로 잡는 방법을 말씀드렸고요. 이런 롤모델 같으면 내 롤모델이 이 학교를 나왔다면 당연히 인재상이 우리가 일치하는 거잖아요, 그죠? 의학 및 국제보건 관리 접성, 현상을 중요하게 기억했다. 그다음에 계획 한번 보죠. 입학고 땡땡땡을 통해 기후변화, 국제기후 등 관련 도서를 읽고 뭐 동아리일 것 같죠? 책 모임이거나 국제사회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의학 동아리 등등에서 땡땡 케이스 분석과 치료 방안 분석, 미래 간용 연합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 이제 이거 이제 입학 후에 3년, 고교 3년 어떻게 보낼지가 나와 있죠. 이후 의료격차 해소와 국제공공의료보건 체계 구축을 위해 일하며 졸업 후 진로입니다. WHO 사무총장을 해보고 싶다. 네, 이제 이렇게 떨어졌죠. 그래서 그 소위 말해서 권학 이념을 그대로 코테이션 해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 네, 어, 조금 유보적인 입장입니다. 프로그램 3입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 같은 경우는 한용해고인데 글로벌한 다큐멘터리를 꿈꾸는 공신을 육성한 중국이 비표적이다. 그래서 이제 시청층이 많으니까 중국이 그럼 중국어를 공부를 해서 어쨌든 이들을 시청자로 잡고 싶다 이 얘기죠. 그리고 졸업 후에는 국제학부에 진학해서 국제능력 심화하고 등으로 간접 체험하고 취직을 넓히겠다. 그래서 국제학부 진학에 대한 이야기를 밝히고 있습니다. 조 정도면 돼요. 저게 뭐 연대국제학부인지 고대국제학부인지 그것까지 나올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인권을 주제로 발표를 했었는데 세계를 평화롭게 아름답게 만드는 인지역사관 교육 목표가 자 이런 거죠. 예,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데 저는 봐도 어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뭐 국제법, 국제형 세계문 이건 이제 국제고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커리큘럼 짜지는 게 이런 부분 언급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 그리고 동아리 어디서 인권 관련 기사 써서 공유하고 싶다. 네, 그래서 오늘 좀 샘플들 위주로 좀 쭉 보여드렸고요. 일단 오늘 제가 지금도 보시고 계시네요. 네, 조금 지원 동기와 계획 파트 좀 보여드렸고 네, 질문을 주시면 답변을 좀 드릴게요. 여기 이제 워낙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양해서 제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자소서 면접 설명회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자소서 세부 파트를 모두 좀 살펴봤고 지금 이제 제가 하고 있는 두각 프로그램도 파이널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입 면접 3회 파이널로 이어질 거고요. 그리고 지금 12월 2일, 9일, 16일 토요일반, 그다음에 3일, 10일, 17일 또 아마 요 다음 주부터 이제 면접 시작되니까 이렇게 일단 총 4클래스 토요일에 오전 오후반, 일요일 오전 오후반 4반을 지금 준비 중이고요. 이 학생들 따라서 첫날 올 때 준비 정도가 되게 다르기는 한데 이제 예를 들어서 광역자 사고 같은데 급하게 결정한 친구들은 막 자소서도 없이 덜렁덜렁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경우에 막 자소서부터 일단 좀 쓰게 하고 두 번째 시간부터 면접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렇게 좀 준비가 덜 된 친구들과 더 된 친구들은 구분해서 수업을 하니까 뭐 면접이라고 하니까 자소서 없어도 가도 돼라고 하시는데 물론 자소서를 써갖고 오는 게 원칙입니다. 있는 자소서를 일단 들고 오는 게 원칙인데 자소서가 미완성인 상태라고 해서 수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일단 면접 수업이기 때문에 예상 질문 추출하고 답변 스크립트 작성하고 그다음에 매주 2번씩 모의 면접 진행합니다. 이 모의 면접은 저랑 하진 않고요. 저희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친 저랑 이런 입시 과정을 거친 지금 어쨌든 주요 대학 재학생들이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등원 시 생기부 중요한 자소 제출하고 강의 들은 다음에 일단 어떻게 답변할지 정하고 1대1 모이면 이제 멘토링, 그다음에 스크립트 쓰고
요거 스크립트 내고 가면 첨삭해서 다음 시간에 돌려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또 이제 이렇게 약간 그룹 수업이 부족한 학생들은 이제 저랑 1대1로 풀로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 여기로, 네, 혹시 개인적 수업을 원하시면 여기로 해주시고요. 지금 외대보고 안 하냐고요? 외대보고 제가 2번이나 했습니다. 외대보고 이미 했고요. 막, 제 밴드나, 입시 밴드나 유튜브 오시면 올라와 있을 거예요. 제가 요새 조금 고3 면접이 임박해서 좀 정신이 없는데, 어쨌든, 올라와 있으니 거기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외대보고는 여러 번 했습니다. 네, 그리고 요게, 이런 식으로 1대1로 아직 고등학교를 못 정하셨거나, 자소서를 써야 하거나 면접 어쨌든 그래서 60분 한 번 고교 선택 컨설팅은 자소서는 90분 2번 뭐 이미 시작한 친구들 꽤 많이 있습니다. 면접은 아직 안 했어요. 면접은 12월에 하니까 면접을 2번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 밴드 블로그 유튜브 여기 오시면 지나간 설명 영상이나 자료들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결정된 다음에는 소위 말하는 연관관리 저는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니까 저는 해당 고등학교 학년별로 한 명씩만 받습니다. 예, 그게 2명 이상 되는 건 약간 이해 충돌의 여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한 명씩만 받아서 진행하니까 예, 그건 고등학교 신청되면 연관관리 신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이제 뭐 지금 주로 중3들이 들어왔겠지만 뭐 형제자매나 부군에 고1, 고2가 있다면 기말고사 끝나는 대로 진단 컨설팅 그리고 이제 연초에 설계 컨설팅 꼭 받을 수 있도록 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 성행님 에듀큐레이션에 일단 제 그 자료들 지나간 요 밴드가 여기였어요. 지금 뭐 한 1,500명 들어와 있습니다. 네, 일단은 여기까지일 것 같고요. 혹시 뭐 늦게 들어오셔서 못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분들 위해 제가 PPT 한번 좀 쭉 돌려볼 거고요. 앞에부터. 그동안에 또 관련된 질문들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영상은 다시 어디선가 보실 수 있겠지만, 저랑 질의응답은 지금 따로 상담하지 않으시면 불가능하니까, 뭐꼭 오늘 이제 고입 자소서 면접 지원 동기와 계획으로 이제 주제가 달려있긴 하지만, 이거 말고 입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게 있으면, 네, 질문 주시면 가능한 범위 안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은 일단 네, PPT나 끝까지 가는 동안 네, 어떤 질문이든 채팅창 혹은 DM으로 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오신 분들인데 막 저희가 일단 설명할 부분들은 일단 끝나서 전반이요. 전반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뭐 궁금하신 점, 네, 질문이 가사히 들어왔군요. 잠시만요. 화면이 가려 있어서 못 봤습니다. 일부고를 준비하는데 생기부에 책임 묻는 점 일단은 자기소개서의 책이 언급됐으면, 혹은 이 자소서에 언급된 활동과 뭔가 관련된 책으로 생기부에 기록이 되어 있다면, 그거는 네, 면접에 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원칙적으로 이제 그냥 그 저자와 제목만 들어가 있는 그런 책들에서 물어보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생기부가 부실한데 광자고 어떻게 지원하는 게 좋을까요? 근데 이제 사실 광역 자사고가
경쟁률이 그렇게 치열하지는 않잖아요. 몇몇, 뭐, 정말 두세 곳 정도 빼고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생기부가 만약에 활동적인 측면을 말씀하시는 걸, 소위 말해서 이제 내신과 활동이 있을 때 활동 동력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뭐 이것 때문에 광역자사고 확부를 걱정하실 상황은 아닐 것 같고요. 심지어 뭐 휘문이나 뭐 세화나 이렇게 인기 있다고 말하는 것들도. 근데 이제 뭐, 근데 사실 내신도 제가 B가 서너 개 있어도 붙는 애들을 워낙 많이 봐서 최근에. 예, 그러니까 생계 부실하다는 게 어느 부분이 정확히 얼마나 부실한 건지 모르겠지만 광역 자사고라면 전사고 말고요. 광역 자사고라면 뭐 지원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또 뭐 상황에 따라선 굉장히 매우 낮을 수도 있어서 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인사고 설명회를 어디서 하느냐? 인사고 설명회 줌으로 하고요. 지금처럼 줌으로 할 거고요. 근데 이게 민사고가 그때 아마 제가 하는 시기가 원서 지원 전일지 후일지로 좀 헷갈리는데 확인해 봐야 되는데 제가 올 초에 민사고 설명회 한 게 제 유튜브에 있어요. 아마 그때도 아마 약간 신입생 대상 설명회였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그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그 12월에 할 때까지 기다리시기엔 좀 너무 늦어질 것 같아서 제 유튜브에 가면 당시 영상이 있어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PPT를 밴드에서 볼 수 있느냐? PPT를 제가 따로 띄우진 않는데 어차피 이제 설명 영상이 녹화가 되면 PPT가 다 보이니까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병결이 많은 경우 합격이 어려울까요? 음, 사실 병결은 원칙적으로는 문제를 삼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무단결과 뭐 이런 게 문제죠. 그죠? 무단자가 들어간 거. 근데 그냥 이제 그냥 이건 경험적으로 어떤 뭐 그 연역적인 법칙이 있다 약간 균합적으로 전사고 같은 경우에는 워낙 애들이 비슷비슷하고 치열하다 보니까 병결이 제 기억에 뭐 두 자릿수가 되는 친구가 떨어진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원인은 못 찾았어요. 네, 한 3년 전에 그런 경우는 있었는데 병결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늦게 들어오신 분들 죄송합니다. 일단 제가 그 설명드릴 부분은 끝나서 네, 이거는 그 아마 나중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좀 녹화 영상을 통해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제 프로그램이요. 잠시만요. 네, 요겁니다. 네, 요거는 두각학원 비전관으로 신청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저랑 1대1로 하실 분들은 이렇게 저한테 예, 요 1대1 진행은 그냥 저랑 어차피 약속 잡아 진행하셔야 되니까 제 연락처로 문자 남겨주십니다. 근데 제가 이제 내일부터 대입 애들 면접을 하기 때문에 아마 12월 역시 한 3, 4일 정도부터 1대1 수업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주 정도는 좀 고3들 대학을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문과가 거의 없는 학교에 가서 이과를 선택한 후에 나중에 문과를 교차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뭐 면접에서 지원 동기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하면 별로 좋아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그것보다 일단 이 전략이 합리적인지는 좀 저는 회의적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과 선택을 하게 되면 이수 과목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도 이과틱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세화는 뭐 그렇게 수시에서 잘 살펴주신 학교는 아니기 때문에 실적으로 봤을 때 문과를 교차를 거의 못할 거예요. 아마 통계, 자전 뭐 이 정도 빼면. 네, 또 다른 질문 없으실까요? 네, 다른 질문도 없으시면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또 다음에 더 좋은 설명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